이번 지방선거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으로 지방의회를 꼽고 있지만 여전한 한국당 독식 구조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에 이어 대구지검 특수부도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차기 회장 내정자가 비리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포스코가 CEO 리스크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허스토리가 개봉되면서 이야기의 모태가 된 관보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구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기에 일부 내륙은 반짝 소나기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아침에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한때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또한 오후 들어선 김천과 상주 등 경북 내륙에는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은 최고 30mm로 외출하실 때 휴대용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대구와 경북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 33도, 안동 30도 등 무척 뜨거운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남부의 경우는 첫 열대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의장단에 이어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려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한국당 측과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이 협치 약속을 파기한 장경식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위원장단 구성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한국당이 약속을 어기고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려 한다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49%, 민주당 34%, 그곳에서부터 저희 민주당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이다. 한국당 소속인 도 의장은 당선 직후 상임위원장 7자리 중 2자리를 비한국당에 양보해달라는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시한이 지나서야 겨우 상임위원장 1자리 그리고 특별위원회 중 예결산위원장 1자리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1박 2일에 걸쳐 밤샘 농성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방향을 틀어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60명 중 41명, 수적으로 우세한 한국당이 선거가 있는 본회의장에서 실제 자리를 양보할 건가 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요. 다 나왔는데 지금 상임위원장이. 대충은 12명이겠죠. 경북도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7자리 역시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모두 뽑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으로 구군의회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일색이던 기초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입성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당이 독식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심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북구의회는 시작도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의장과 부의장 1명씩과 상임위원장 4명을 뽑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아직 상임위원장 2명을 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20석 중 9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총 6자리 중 2자리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차려준 이 밥상, 그런데 밥그릇도 뺏겼고 국그릇도 뺏겼습니다. 숟가락도 뺏겼습니다. 젓가락도 뺏겼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간장 종류와 단무지 하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2개 갖고라도 간을 잘 맞춰서 주민들에게 멋진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뽑을 예정이던 달서구 의회는
의장조차 못 뽑고 정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사전에는 저희 쪽으로 다 어떤 결론이 거의 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8명 가운데 5명이 한국당인 대구 남구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자리까지 자유한국당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달성군 의회 역시 4대6의 비율이지만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모두 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단 1명 더 많은 한국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1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7대8인 동구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자리씩을 받았고 서구의회에서는 5자리 가운데 부의장은 민주당, 상임위원장 1자리는 무소속에게 돌아갔습니다. 유일하게 민주당이 다수당인 수성구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이좋게 3자리씩 나눴습니다. 13석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독점해 갔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통크게 협치하고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당의 독점 대신 2당 혹은 여러 당이 견제와 타협, 협치를 하라는 시대의 요구에 기초의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임금이 줄어든다면 보완 요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착까지는 적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구 122곳 7만 8천여 명이 해당됩니다. 사업자 측은 주말 휴일 근무를 없앴을 뿐 아니라 취업 형태에도 변화를 주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6명 직원들이 미래라는 회사에서 아웃소싱으로 전환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지금 전환되고 있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52시간 근로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특례업종 재검토도 요구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강하고 똑같아서 한 번 전기를 이으면은 그 한 달 쓰게 가야만 이게 됩니다. 신규 채용과 설비 투자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사업장별 근무 형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집중근무제, 그다음 유연근무제, 교대제와 관련된 어떤 개편이라든지 기업이 맞는 노사 간의 합의가 되고 해서 이것을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제품의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가 필요한데. 주 52시간 근무는 지난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만 정착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이 비리 의혹 투성이라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검찰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 비위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대구 가톨릭대 100주년 기념 사업의 비리 의혹은 크게 2가지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사업비 20억 원을 제대로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학 자체 특별감사 보고서는 이 2가지 모두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했고 많게는 7억 원 정도의 교비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여러 차례 문제점을 보도한 이후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사 보고서와 입찰 서류, 업체가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홍철 전 총장과 당시 사무처장 신부 등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 검찰도 대가대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 A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지도했던 박사과정 제자 B씨로부터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자 B씨는 다음 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속한 학과의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고 제자의 박사 학위 취득과
교수 채용에 힘써준 것으로 보고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비위들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가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억 4,2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전기공사처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공사를 일괄 발주해 특정 업체에 이득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검찰이 대구 가톨릭대 비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특수부에 배당했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도 특수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수부가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가 포스코 최정우 차기 회장 내정자를 비리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포스코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끊이지 않는 논란 때문에 포스코가 CEO 리스크에 빠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출 단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포스코 차기 회장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등 7개 시민단체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를 배임과 횡령 방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최 후보가 지난 10년간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그룹 경영 부분의 주요 요직을 거치며 정경유착 비리에 깊숙이 개입해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우 후보는 포스코의 비리와 적폐에 대해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회장에 선임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특히 최 후보는 정준양 회장 시절 정도 경영실장을 역임했고 권오준 회장 때는 그룹 최고 재무 책임자로 포스코 내 핵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 의원은 최 후보가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후보에 대해 권오준 전 회장 비리를 덮어줄 사람이 뽑힌 것이라고 말해 발언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후보가 해외기업 부실 인수와 계열사 사옥 부실 매각, 부실 투자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처럼 포스코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면서 새 도약을 준비해야 할 포스코가 CEO 리스크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거나 또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라든가 동기 부여에 있어서 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국민기업을 표방하는 포스코가 앞으로 정치권과 유착됐던 과거의 적폐와 단절하지 않는다면 비리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최근 영화 허스토리가 개봉하면서 이야기의 모태가 된 관부 재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아우르는 말인 관부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는지 또 의미는 무엇인지 부산문화방송의 임선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때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내가 처음에 안 오는데. 1991년 부산에 살고 있던 이규분 할머니는 일본이 자행했던 일본군 성노예의 피해 실상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해인 1992년 부산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하던 김문숙 회장은 사재를 털어 피해 할머니 10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시모노세키 재판지부에 1억 엔의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실화를 다룬 영화 허스토리가 최근 개봉하면서 관련 재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겁도 없었지만은 나는 뭐 너무 분해서 이거는 일본 정부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정부가 이 재판을 철저히 외면하는 사이
김문숙 회장과 함께 피해 할머니들을 도운 것, 놀랍게도 일본 시민단체와 일본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6년째 되던 1998년, 일본 재판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3명에게 30만 엔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해 일본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유일한 판례입니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돈 안 하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너가 해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그 말은 안 나왔는데 이 할머니들은 그렇게 용감했어요. 하지만 2심, 3심 재판에서 일본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재판의 원고였던 고 이순덕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 할머니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이번 장맛비에 산림내 조성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나고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원주문화방송의 권기민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흘러내려온 흙탕물과 토사가 마을길을 덮쳤습니다. 발전소를 지으면서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중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그 토사가 유출되면서 집을 들이닥친다든가 그리고 농장지, 경작지에 그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산림내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기존에 있던 풀과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장마철 토사 유출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발전소 주변에 주택이나 농경지가 있는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 허가 조건에 반드시 재해 예방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일부 노출된 점이 있어요. 시군에서 그 현장 지도를 나가거나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발전소 내부를 비롯해 상하부에 대한 수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류부에서는 그 미세한 물들이 하루 비해서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커지게 될 경우에는 저류지라든가 침사지 같은 것들을 설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주민분들이 주변에 그 어떤 농경지나 가옥에 피해가 없도록. 전국 산림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건수는 지난 2012년 32건에서 작년 2,384건으로 5년 만에 75배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벌거숭이로 변한 산림이 5,000헥타르에 이릅니다. 우죽순 늘고 있는 산림내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경북 지역 시외버스에 이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노사도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어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경북 지역 시내버스는 매달 33만 원씩, 농어촌 버스는 매달 17만 원씩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올리기로 노사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월 50만 원 정도의 임금 감소분을 얼마나 보존할 것인지를 두고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경북 시외버스에 이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노사도 임금 협상을 타결해 오늘로 예고된 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경북도 내 20개 시군 16,000여 헥타르에서 낙과와 시듬 같은 과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송군 3,250여 헥타르를 비롯해 의성 1,780, 문경 1,210, 김천 880여 헥타르 등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사과가 13,000여 헥타르로 도내 재배 면적의 56%가량이 피해를 입었고 자두 1,640, 복숭아 660, 배 390여 헥타르 순입니다. 경상북도는 복구 금액을 확정하는 대로 국비와 지방비로 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 도시 공모에서 교통안전 도시 행정 분야의 도시 문제 해결형 실증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자가 광통신망과 수성 알파시티 플랫폼, 도시 기반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고 교통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도시 문제 해결형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5년간 6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 구축과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합니다. 내일 오전 9시 노보텔 샴페인홀에서 구군 보건소, 병원 등 30여 개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 초기 대응과 대유행을 가상한 대응 훈련이 펼쳐집니다. 대구시는 해외여행 뒤 2주 이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전화상담센터로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부터 9월 사이 벌집 제거 신고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처리한 구조 건수 2만여 건 가운데 벌 퇴치와 벌집 제거 구조 처리 건수는 5천여 건으로 전체의 25%에 이릅니다. 이는 하루 평균 45건으로 주로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말벌에 쏘였을 때는 상처를 흐르는 물로 잘 씻어낸 뒤 독액을 손으로 짜주는 것이 좋고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식당과 종합병원 내 식품 취급시설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A식당은 중국산 뱀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종합병원 내 B식품 취급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고 C업소는 영양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는 9월 13일 법원의 날을 앞두고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진과 포스터 수필 공모전을 엽니다. 대구고등법원 관내 지원과 시군법원 등기소를 견학한 소감이나 법원에 대한 이미지, 법원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을 표현한 작품을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합니다. 입상작은 다음 달 30일에 발표하고 2주 동안 대구법원 기념 전시장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고용 친화 대표 기업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카펙 발레오, 크레텍 책임, 메가젠 임플란트, 크레텍 웰딩, 신한전공, 성문전기 등입니다. 이들 기업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근무 환경 개선비가 지원되고 해외 마케팅 사업 우선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일부 지역은 반짝 소나기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에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한때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또한 문경과 상주 등 경북 내륙은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은 최고 30mm로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대구와 경북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 33도, 안동 30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뜨거운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경북 남부의 경우는 첫 열대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종일 구름이 많고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4도, 고령 22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모두 33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22도, 김천 23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30도, 김천 3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3도, 영주도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0도, 영주 29도로 30도 안팎 기온이 예상됩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3도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